이제 암석을 먼저 큰 그림을 좀 설명을 하면 암석이 있으면 암석의 종류를 세 가지로 하지, 그치? 변화퇴, 변성암, 화성암, 퇴저감. 왜요? 저감이지. 이렇게 이제 딱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 배운 거지, 요거 배우고 지금 요걸로 넘어가는 길이야, 오케이? 와. 조심해. 혼합물인 암석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보면 마그마 기원이기 때문에 이제 단단하기는 어마무시하게 단단해. 얘 변성함도 그렇고. 근데 퇴적암이 제일 약해. 이 세 개 중에 비교를 하자면. 자, 퇴적물이 다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그러니까 퇴적암은 1번이냐 뭐냐? 퇴적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일단 시작이 어디가 있어야 돼? 퇴적물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 퇴적물. 퇴적물로 만들어진 암석을 얘기하는데 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꾹꾹 눌러야 돼. 이제 다져지고, 그치? 다져짐. 다진다는 거 알지? 다져짐. 그 굳어짐. 그래서 이제 굳어진 거야. 이 다져짐과 굳어짐 작용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 속성작용이라고 나중에 배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성작용. 속성작용이라고 하는데 속성작용을 이게 속성작용이 이제 다져짐하고 이거 굳어짐을 이제 교결작용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풀 같은 시멘트 같은 것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붙여버리는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생각을 하면 돼. 퇴적감을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콘크리트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차가 속성작용이 나오지. 속성작용을 거쳐서 암석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속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다져짐, 두 번째 교결작용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다짐작용이 나오지. 그래서 다짐, 그치?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서 퇴적물이 눌리면서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서 치밀하게 다져지는 강도, 꾹꾹 롤러로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결작용은 이제 지하수가 녹아있던 석회물질, 규질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탄산칼슘이라던가 SiO2라던가 이런 애들이 이제 요거 사이에 껴가지고 침전돼서 퇴적물 사이의 간격을 메우면서 서로 붙여. 그러니까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교결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짐, 교결, 다져짐이 아니라 다짐이라고 하죠. 라임을 맞춰서 다짐, 교결 이 두 가지다. 다짐, 교결.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속성작용 보면 나오지. 첫 번째 퇴적물이 쌓였는데 다짐 꾹꾹 눌렀다가 그 사이에는 시멘트들이 이제 끼면서 아니면 규질들이 끼면서 석질이나 규질들이 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이제 또 그렇게 퇴적압은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지? 저쪽이랑 똑같이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제가 쇠설성 퇴적압하고 화학적 퇴적압, 유기적 퇴적압 좀 어려운데 이름 잘 봐. 쇠설성 퇴적압 그 다음에 화학적 퇴적압, 화학적 퇴적암 마지막에 유기적 퇴적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쇠설성이나 화학적 퇴적암인데 기원이 생물 기원이면 그냥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우리가 따로 이제 부르는 거야. 이 쇠자는 뭐냐면 이제 가루 쇠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돌들을 부순 거지. 부스러기로 만든 돌이라는 뜻이야. 말 그대로 쇠설성 퇴적암이라는 거. 부스러기로 만들었는데 이제 부스러기 입자가 이제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역사시일, 여감, 상, 실, 이암 이렇게 이제 역사시일. 그래서 여감은 그러니까 자갈, 모래, 그 다음에 점토 이렇게 실트까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남으면 자갈, 모래, 점토, 그러니까 자모점 이렇게 이제 생긴 거고, 사암은 모래하고 점토, 모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점토만 가지고 만드는 건데 차이점이 이제 셰일은 얘네들 꽉 눌려져 가지고 줄무늬가 좀 있어. 얘네들 셰일. 아까 전에 줄무늬 있었지, 그치? 이암이랑 다르게. 아까 떡시루 같이 생긴 게 이 친구지. 이암이야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암인데 이암이 우리 책에 젠장 소개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하나가 있냐면 바로 화산재에 의한 응회암이라는 데가 있죠. 응회암. 이거는 이제 재를 응축시켜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화산재를
이용을 한 거다. 화산재. 화산에 기원한 이제 그 퇴적암들이 있어. 그런 애들도 이름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만 암기하자.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소개하니까. 두 번째, 자, 물 속에서 녹아있던 석회 물질, 규질, 산화철, 염분이 침전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쇠설성이라면 쇠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풍화침식이랑 칭하지. 말이 풍화침식. 이제 뽀개졌다 이거지 한마디로. 뽀개져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얘는 이제 화학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침전 있지, 이제 가라앉은 그 침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증발함에 따라서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서, 그렇지? 침전이나 증발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물질 이렇게 남아진 애들을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해서 보통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순물질인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석회암은 화학적으로 어떻게 쓰지? 석회암 CO3 우리 이빨이랑 똑같은 거야 석회암.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첩트가 나오지. 첩트. 얘는 이제 규질 SiO2지. 규질이랑 많고. 그 다음에 암염. 이거는 왜 염암이라고 하고 암염이라고 했는지 참 모르겠어. 근데 일본식으로는 이게 암염이라고 쓴다고 하더라고. 일본식 한자라 이게. 그래서 이거가 이제 NaCl 이렇게 화학식으로 쓸 수 있지 보면, 그치?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핑크솔트 이런 게 다 암염 이런 거지, 그지? 산에서 다 물이 날아가서 남은 소금기들이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 중에서 조심할 게 석탄. 애들이 석탄이 퇴적암인 거를 잘 몰라 의외로. 석탄이 있다, 그치? 그래서 식물체가 원인이다, 식물체. 그치? 그래서 뭐 석탄기에 있던 양치식물들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석회암, 석회질 생물체. 그러니까 이게 석회암 중에 이제 유기적 퇴적암 중에 이제 석회암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원이 석회질 생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돌인데 얘가 이제 막 보면은 조개 껍데기가 막 박혀 있거나 막 이렇게 돼 있는 퇴적암들이 있어 보면. 그럼 얘네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처트. 그러니까 이거는 겹치지, 그치? 이렇게 두 개 겹치지, 이렇게 두 개 겹치고, 그치? 근데 얘도 화학적 퇴적암인데 얘는 이제 뭐에 걸리는 거다, 그치? 규질 생물체. 그러니까 규질이라는 게 이제 돌말이나 뭐 이런 돌이랑 관련된 애들이 있어, 그치? 이런 생물체랑 관련돼서 얘네들이 이걸 만들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CaCO3 우리 같은 뼈 같은 거 있잖아, 조개 껍데기 같은 거 그런 거고. 산호 이런 거고 이제 규질 같은 경우는 이제 돌말이라던가 돌 이렇게 이제 딱딱한데 이제 그 SiO2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규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두셔. 됐지? 퇴적암은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 사실. 그래서 잘만 그냥 잘 정리정돈만 잘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으로 자 B.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긴 게 뭐가 있냐, 그치? 퇴적물이 이제 쌓이는 곳, 육상에서 연안에서 해양 환경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퇴적 환경, 쌓이는 퇴적 환경을 어디서 쌓여? 보통 이제 어디서 쌓이니? 물이 있는 데서 쌓여. 그러니까 물이 없는 데서는 깎여 얘들아. 보통 물이 있는 데 쌓이는데 물 중에 이제 제일 이지방 많은 물이 뭐야? 바닷물이지, 그치? 그래서 바닷물이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배수. 해양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해양 환경.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책의 세 번째에 돼 있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퇴적암이라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 대륙붕 용어들을 좀 알기는 해야 돼. 대륙대, 대륙사면, 심해저 평원이라고 하는데 심해저 이런 애들이 있다. 심해저. 좀 잠깐 해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바다가 짠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대륙붕이라고 해요. 여기 부분. 오케이? 대륙붕.
그러다가 얘네들이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대륙 사면이라고 해요. 오케이? 대륙 사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륙대는 뭐냐면 여기서 무너진 애들이 이렇게 쌓이는 곳이 있어. 쌓이는 곳.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대륙대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심해전은 어디냐? 심해전은 여기 심해전이 평평한 부분이 있지. 여기를 심해전이라고 해. 됐지? 그래서 보통 이제 대륙붕은 깊이가 한 200m 정도 되고 심해저 같은 경우는 한 3km에서 4km 정도 돼. 그러니까 4,000m, 3,000m 정도 되는 그 정도 바다를 얘기를 한다. 됐지? 그래서 용어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 이제 어디서 이제 쌓이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제 대륙 저기서 많이 쌓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육상 환경이 있지. 육상 환경.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겠지. 색깔 안 맞지? 쏘리. 해양 환경, 그다음에 육상 환경으로 해보자. 육상 환경. 육상 환경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니? 그러면 선상지, 그치? 세상처럼 퇴적되는 곳, 선상지, 강호수. 선상지, 강호수. 그 다음에 사막, 범람원, 빙하. 사막, 범람원.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림에도 뭐 잘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보니 바다 이제 물길이 이렇게 나면 이제 물들이 이제 이쪽 여기 이제 물이야 이게 이쪽에 이제 막 흘러가잖아. 그럼 얘네들이 깎일 때 어떻게 깎이냐면 V자 모양으로 얘네들을 깎고 가 날카롭게. 그래서 V 자국이 생기지 물이 흐르면. 빙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 그래? U자국이 생겨. U자국. 왜냐면 얘는 뭉툭하게 긁고 가거든. 그래서 이게 물이 긁고 가면 이렇게 되고 빙하가 이제 긁고 가면은 얘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긁힌단 말이야. 얘네가 좀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빙하가 긁고 가면 이렇게 U자국이 보로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아무튼 선상지는 뭐냐면 이렇게 물이 끓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게 된 거야. 평지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속도가 확 처지니까 여기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퇴적물들을 쌓아버려 여기서. 그럼 이거에 마치 부채꼴 모양의 땅이 되는데 부채꼴 모양의 땅이라는 뜻이야. 선상이란 말이야. 부채꼴 땅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선상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빙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빙하에 퇴적물들이 또 쌓이는 것들이 있고 근데 범람원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 이거 시냇물이 이렇게 굽이쳐서 흐르다가 넘치잖아. 그럼 여기 이제 여기 강이면 강 옆에 강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 이게 물이 이제 요 안에서만 흐르라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홍수가 만약에 지면 봐봐.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홍수가 만약에 물이 넘치지. 그 물이 넘쳐서 퇴적물들이 이 바깥에 이제 쌓여가지고 언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 범람원이라고 해요. 범람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퇴적 구조 중에 하나야. 대표적인 퇴적 구조. 그런 게 있다. 이 정도 보시면은 되겠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연안 환경이지. 연안 환경. 연안 환경은 어디야? 바다하고 육지 사이를 연안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세 번째가 연안 환경이다. 연한 식당 그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네, 쌤은. 맞을걸요? 거의. 그래서 세 번째가 연안 환경이다. 그러니까 바다 육지가 만나는 곳을 얘기해야 돼. 연안 환경이다. 연안 환경에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 책이 소개하는 것처럼 삼각주, 그죠? 삼각주, 해빈, 사주, 석고. 삼각주, 해빈, 사주, 석고 이렇게. 이제 바닷가 근처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저 그림 보면 거기 한 그림에 다 있긴 하는데 이제 바닷가 아까 이제 대륙붕이 이렇게 있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대륙붕인데. 여기 이쪽에 보면 이제 모래사장들이 있지. 바다가 이제 때리면서 모래를 여기다 쌓아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빈이라고 해. 해빈. 이걸 이제 해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주는 뭐냐면 아까 전에선 상류 지역에서 이렇게 나면 이렇게 생기는데
하류 지역에 오면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강물이 이렇게 넓은 바다를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얘네가 속도가 갑자기 확 쳐지면서 여기에 퇴적물을 이렇게 큰 땅을 이렇게 만들어. 그럼 이거를 삼각주라고 해서 여기다 농사를 많이 지면 그렇게 뭐 되게 이렇게 뭐냐 기름진 땅이어가지고 여기서 막 쌀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삼각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류에서 생긴 선상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스케일이 되게 크겠지 당연히. 이게 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주 석고는 뭐냐면 뭐 동해안 같은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야. 여기가 이렇게 여기 바다인데 이렇게 이제 쏙 들어가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물이 훑어가면서 여기에 퇴적물을 이렇게 쌓아 조금씩. 계속 조금씩 계속 쌓아. 싸다. 이쪽도 싸겠지. 이쪽도 싸. 그래서 싸서 이렇게 이제 되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사주라고 얘기해. 사주. 모래 기둥이다 뭐 이런 거지. 사주. 사주가 계속 생기다가 어느 순간 이 만나버린다고. 만나면 여기는 원래 바다였는데 바다랑 끊긴 호수가 하나 생기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석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사주 석호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퇴적 지형이지. 이 퇴적 지형에서 생긴 거니까. 사주나. 용어들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뭐 해비나 모래사장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제 퇴적 환경은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그냥 이게 이름만 알면 다 맞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디가 나오냐면 퇴적 구조를 좀 잘 보게. 퇴적 구조는 좀 잘 나와. 그래서 두 번째 퇴적 구조를 봅시다. 두 번째 퇴적 구조. 퇴적 구조에는 뭐가 있어? 뭐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사층리, 점인층리, 연은, 건연. 사층리 여기도 네 개지. 사층리 이렇게 가로로 쓰자. 점이층리. 그다음에 세 번째. 연은이 먼저 나오니? 연은 건연. 네 번째 건연. 됐지? 자 이제 사층리가 뭐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층리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퇴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층리라고 해요. 순서대로 되는 걸 층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층리라는 건 이제 경사진 층리라는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모래 언덕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 모래 언덕 같은 게 있으면 이거 모래 언덕을 보고서 우리가 좀 느끼는 바가 있어. 이런 모래 언덕이 있다고 쳐봐. 이 모래야. 그럼 바람이 이 왼쪽에서 이렇게 1번으로 불었을 것 같아? 2번으로 불었을 것 같아? 1번. 그치? 너는 직관적으로 알지? 1번으로 불었다는 걸 알지? 뭐라고? 뒤질래? 1번으로 부른 걸로 해 제발. 힘들어 지금. 저기가 파여 있으니까 불어서 이게 밀려서 이렇게 관중이라고. 넌 그렇게 그냥 틀려. 난 모르겠다.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이제 바람이 또 불면 까이겠지, 그치? 까여서 얘네들이 이렇게 쌓여. 그치? 그 다음에 또 한번 까이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이러면서 모래 언덕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는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이게 쌓였는데 어떤 느낌으로 쌓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쌓인다는 거지 얘네들이. 마치 이렇게 되면 슉슉슉슉 이런 느낌으로 쌓인다는 거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두꺼운데 이쪽으로 점점 얇아지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위고 아래니? 이쪽이 위겠지, 그치? 얘가 이쪽이 아래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얘 사층리가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디가 위야? 여기가 위지. 역전이 한번 일어나는 거지. 뒤집어진 거야 땅이지. 이렇게 이제 상하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사층리. 그리고 이제 또를 보면 어떻게 돼? 얇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지. 두꺼운 데서 얇은 쪽으로 가. 그러니까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그래서 흐름의 방향을 또 볼 수 있어. 흐름의 뭐를 볼 수 있다? 방향을 볼 수 있다. 두꺼운 쪽에서 어디? 얇은 쪽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면 또 상하 판단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사층리가 등지가 돼서 이게 얕은 물에서도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바람이 있는 모래에서도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돼,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모래 언덕이라고 해서 이걸 사구라고 해, 사구. 모래 사자에다 언덕 구자 써서 사구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바람의 방향을 알았지. 거기서 이제 주로 어디에 치냐면 뭐라고 그냥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 수 있다. 방향. 그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게 중요한 말이고 또 오른쪽에 그림 보면 상하 판단할 수 있지. 사실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모두가 상하 판단을 모두 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상하 판단을 한다는 건 특징이 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퇴적 구조를 보고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얘네들의 퇴적 환경이라던가 얘네들의 이제 상하 관계를 밝혀낸다. 그래서 첫 줄에 보면 퇴적 구조 두 번째 줄 보면 퇴적 당시의 환경 줄치고 환경 추정 그리고 그 위에 상하 관계 환경 퇴적 환경이랑 상하 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이제 줄을 좀 쳐주세요. 그렇지? 여기 상하 관계, 그다음 환경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 있어요 그게? 퇴적 구조 바로 옆에 있어요. 상 대적 구조. 상하 관계 줄치고 환경 찾았어? 막내 찾았어? 아니요. 태적구조 옆에 있다. 상하 관계 줄치고 환경 줄치고 이거 키워드니까 놓치지 마셔. 자, 두 번째 점이층리. 자, 한 지층리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구조. 이걸 점이층리다. 그래서 심해저나 저탁류, 심해저 줄치고 심해저. 세설성 퇴적하면 잘 나타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 점이층리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대륙부위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해서 대륙 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물이 있으면 얘네들이 우르르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 이제 쌓이는데 너네가 이제 뭐야 물리에서 배울 때는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똑같이 떨어진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물 같은 이렇게 부력이 되게 센 액체 이런 애들 있으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너네 직관대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우르르 무너지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좀 크게 그려볼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자갈이 먼저 이렇게 딱 쌓이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도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모실모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무너짐이 또 생겼어, 그렇지? 또 두 번째 무너짐이 또 생겼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번에는 이제 뭐가 생긴다? 퇴적이 이제 자갈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 자모실 이렇게 생길 텐데 아무튼 얘네들 이렇게 딱 생기면. 무너졌을 때 밑에서는 알갱이가 좀 큰 애들이 있고 얘는 이것보다 좀 작은 애, 더 작은 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이 배치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점이층리가 된다라는 거지, 점이층리. 근데 이 점이층리는 특징이 뭐냐면 깊은 물에서만 일어나. 깊은 물.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는 점이층리가 안 일어나. 어느 정도 높이에서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한참 좀 떨어져야 돼. 그래야 낙하속도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깊은 물에서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심이 뭐라고 돼 있어? 깊은 곳, 심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심해져. 그러니까 바다라면은 심해져고 호수라면은 깊은 호수. 민물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치? 이런 것들에서 점이층리가 일어나. 여기가 특징이 되겠어. 오케이? 이것도 이제 상하 판단할 수 있지. 밑에 무겁고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뒤집어져 있으면 뒤집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사실 이거를 하나 더 나가야 되긴 하는데 나중에 하자 이거. 그다음에 연은이라는 애가 있지. 연은은 특징이 뭐다? 얕은 물. 얕은 물이고 주로 이제 모래나 점토층에서 잘 일어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이 이제 얕은 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어떻게 소용돌이를 치잖아. 자전을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돌아 이렇게 도는데 이게 깊을 갈수록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에 의해서 저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하게 돼 결국에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지. 이렇게 돼 실제로. 그럼 여기 있는 땅들은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리 추가 띵동 띵동 이렇게 움직이면 속도가 어디서 제일 느리니? 끝에서 느리지. 속도가 느리면 퇴적이 일어나. 그래서 얘네들이 슝 이런 퇴적 구조가 나타나게 돼. 그럼 이런 연은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는 거야? 아, 얕은 물이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막 자갈 이런 애들은 안 움직일 거 아니야, 물결에. 물결에 움직이려면 점토나 모래쯤 돼야 된다. 점토나 모래층이 있었구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갯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숑숑숑숑 이런 애들이 계속 있으면 아, 이게 위고 이건 아래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지. 어떤 지역 같은 숑숑숑숑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이건?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응용 버전 숑숑숑숑 이렇게 되면 대각선. 약간 얘네들이 그 흐름이 좀 있었다는 거지. 흐름이 있었다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연은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열은 뭐냐면 얘는 이제 주로 이제 점토층에서 많이 나가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생긴 거를 이제 건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점토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비가 안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질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뭔가가 퇴적이 됐다고 쳐봐봐. 그럼 요 모양대로 그대로 굳어버릴 거 아니야, 그치? 요 모양 그대로 얘네들이 이제 굳게 돼 퇴적이 돼버리면 요 모양이 나.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요게 상하 판단이 할 수 있지. 아, 여기 되게 옛날에 건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이제 건조가 최종으로 이제 V자 모양으로 갈라. 이거 쐐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V자 모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V자 모양, 얇은 V자, 그렇지? 자, 그래서 퇴적한 건조 기역이고 점토와 같이 매우 작은 그치? 퇴적물 수면 위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점토지, 모래 점토가 아니라 점토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70페이지에 보면 퇴적 환경과 구조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그 모든 걸 한 그림에다가 다 몰빵을 해서 넣었어. 대단하죠? 그죠? 와우. 자, 강 옆에 범람원도 있고 싹 다 그려놨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퇴적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좀 잘 보도록 해요. 세 번째 우리나라의 퇴적 지역. 오늘 좀 많이 나가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제대로 안 나갔어. 자, 우리나라의 퇴적 지역. 항상 우리나라 걸 해야지. 자, 우리나라 이제 퇴적 지역을 지금 보시면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강원 태백 구문소, 강원 석회암지대, 전라북도 보안군 채석강,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 제주도 한경월 수월봉, 제주 서귀포층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되게 자세하게 외웠어. 사실은 외우게 했는데 이 유령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소개할 테니까. 이게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 이게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이제 변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변태. 화강암, 화강암이랑 화성암. Sorry, 화성암. 변태화. 사실 이제 변성암을 안 봐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긴 한데 변성암이 이 세 가지들 중에 제일 센 돌이야. 그래서 얘가 제일 오래된 돌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변성암이랑 관련된 쪽이 다 여기 요 칸에 들어있어. 요 칸. 옛날에 이런 거 외우게 했거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산 하나 빼라고 그랬지 여기. 여기 지리산이 여기 들어가. 지리산 석화불에 시대 때 만들죠. 되게 오래된 산이. 와. 지리산도 들어가고 뭐 여기 보면 뭐 고군산 군도부터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뭐 애들이 이제 쭉 들어가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 뭐 대이작도 이런 거 있어. 지금은 이거는 너네 외울 필요가 없어.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는 안 외워도 되는 거지. 왜냐 안 배웠으니까 여기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에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배웠지. 여기가 뭐라고 배웠지? 신생대 이쪽에 현무암이 많다. 이거 배웠지, 그렇지? 현무암 기억나지? 이거 좀 전에 배운 거야. 여기는 중생대
화강암이 많다고 배웠지? 화강암. 그래서 무슨 설악산 어쩌고저 웬만한 산들 여기다 다 그냥 때려 넣으면 다 된다고 그랬지. 백두산하고 한라산만 여기 두면 돼. 백두산하고 한라산, 그렇지? 나머지 산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산, 백두산, 한라산 빼고 여기다 다 넣으면 대충 다 나죠. 돼? 근데 지금 이제 여기잖아. 여기가 여기 이제 가운데 칸인데 이제 고생대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게 한반도에 있는 퇴적함들이 고생대가 이제 뭐냐면 해성층이야. 해성층 좀 어려운데 해성층이라는 얘기는 바다에서 쌓였다는 얘기야. 바다에서. 그러니까 연안 환경이 아니라 그 바다 환경에서, 그치? 해양 환경에서 쌓였다는 얘기고 여긴 육성층이야. 이게 아까 여기 육성의 땅에서 이렇게 쌓였다. 그러니까 호수 같은 데서 쌓였다는 얘기야. 땅이라는 얘기야. 강이나 호수에서 쌓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생대 해성층인 애들이 전부 다 대부분 뭐냐면 석회암이야. 석회암. 왜냐하면 바다에 탄산칼슘이 보통 가라앉거든. 그래서 석회암층이랑 관련된 것들은 다 고생대 해성층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어디 된다. 나머지. 그리고 이 중생대의 대표적인 퇴적암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화석이 여기 들어가 있어. 화석이 퇴적암의 특징이거든. 다른 애들은 화석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생대 때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공룡 나왔다. 그러면 얘는 중생된 게 확실한 거지, 그치? 공룡이랑 관련된 애들은 다 여기다가 그냥 때려 넣으면 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얼추 맞거든. 여기 하나 있기는 해. 제주도가 생긴 다음에 제주도 퇴적암이 생겼겠지, 얘들아.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수월봉이라고 있어. 응해안층이 있거든. 수월봉, 응해안 배웠지 금방? 화산재로 만든 돌이야. 얘 하나 빼고 나머지 이 두 개 다 들어가. 오케이? 돼? 다시 돌아가 볼게. 자 보면 봐봐. 자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호수지 육성층이야. 시화호니까 육성층이야. 그치? 육성층. 중생대 백악기 시화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돼? 공룡 알뼈 이런 거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중생대 맞겠지. 그 다음에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야. 그러니까 바다 환경이 고생대 초라고 돼 있지. 뭐 삼엽충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그러니까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고생대에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석회암층이니까. 그 다음에 석회암지대. 3번 석회암지대. 이것도 고생대 바다지. 그치? 그 다음 전라북도 부여 채석강 중생대 말기지. 그래서 채석강은 또 여기 들어가. 나머지 웬만하면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지. 아까 고생대인 거 두 개 빼고. 그 다음에 진안군 마이산이 있지. 중생대 말기 호수. 그치? 그래서 마이산도 여기 들어가. 마이산. 그 다음에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안. 여기서 이제 공룡 뭐가 나와가지고 유명하거든. 공룡 발자국.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야? 다 중생대지. 그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만 신생대라고 얘기했지. 아까 신생대.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층. 여기도 당연히 제주도가 신생대 이후에 생겼으니까 여기도 신생대가 된 거야. 제주도랑 관련된 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에 석회암층이면 다 여기고 나머지 그냥 여기다 다 때려 넣으면 된다는 거야. 돼?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는 그게 명칭이 친숙하지는 않을 거기는 한데 그래도 좀 노력해보자. 근데 잘은 안 나와. 그러니까 공룡이랑 관련된 게 이제 시화호 아나 모르겠다. 가본 적 있니 혹시? 서쪽에 있는데 시화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채석강. 옛날에 이제 돌 같은 거 진상할 때 이제 그 왕한테 진상할 때 여기서 돌을 캤다. 예쁜 돌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는 게 이제 금방 마이산. 이렇게 칸이 없니? 마이산, 그치? 말 귀 모양이라고 해서 마이산. 그 다음에 고성군 덕명리가 있지. 덕명리.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덕명리 이렇게가 있는 거고 석회암 해성층이 해당하는 게 구문소. 금방 얘기한 이제 구문소가 있고 이제 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석회암 지대 해가지고 나왔지, 그치? 그래서 강에 석회 이건 뭐 안 해도 되겠다. 구문소 하나만 쓰면 돼. 석회암 지대는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가네. 됐지?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구문소나 석회암 지대는 이거고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 제주도는 여기 들어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된다는 거야. 돼?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 정도 되구나 이렇게. 그럼 대충 나눠줄 수 있겠지. 이렇게만 외워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딱 이 정도만. 요 표는 그려. 요 표만 그려봐. 1, 2, 3 이렇게. 사진 좀 찍을게요. 그럼 되게 이거는 내가 그 단톡방에 정리해 놓은 거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봐. 와우. Great.
이게 그냥 외우려고 하면 환장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차라리 암기를 하는 처음부터 암기하는 게 편해. 서준이랑 정수리랑 탐구했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우리는 개념 확인 문제 풀고 그 다음을 갑시다. 자, 시작. 그 다음이 있어요? 아니, 그 다음은 없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있어야지. 눌러야 돼요. 저희는 전력. 개념 확인 문제를 풀고 죽는 건가요? 안 돼.